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급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면 어느 과세 기간에 속하는지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기 부가세는 이제 여기가 1기고요. 2기고 언제가 공급 시기냐. 요때면 요때 신고할 거고 요때면 요때 신고할 거니까 공급 시기가 중요할 것이다. 공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하고요. 어느 과세 기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공급 시기가 되면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고 또 세금 계산서의 발급 기준 시점이 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공급 시기가 어느 기수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뭐 그에 관련돼서 신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하다. 외울 게 꽤 많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데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이제 재화를 공급했죠. 그럼 상대방이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소비세니까 그게 원칙이 되겠죠. 근데 고기가 대원칙인데 뭐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일단 대원칙은 상대방이 소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일반적인 원칙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이 물건이 이동이 필요하다. 옮겨줄 수 있다. 뭐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줘야 상품 같은 걸 줘야 될 거니까 그러면 인도되는 때예요. 물건 줬을 때 물건을 줘야 상대방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가 이게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재화 같으면 이렇게 인도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재화 중에서 뭐 특허권 같은 거 있죠? 특허권 같은 권리는 뭐 이걸 종이를 주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그 특허권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바로 공급 시기가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도 적용 못하고 이것도 적용 못하면 어떻게 할래? 나머지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 종전에는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렇게 나왔는데 공급이 확정됐다는 얘기 뭐예요? 팔기로 했다는 얘기잖아. 팔기로 했으면 금액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공급이 확정되는 때 또는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뭐 특허권 같은 어떤 권리, 여기는 조건부 판매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조건부 판매는 어떤 조건이 성취돼야 판매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부 판매는 물건을 일단 주고 구입 의사 표시를 언제까지 하시면 뭐 결정이 되는 걸로 또는 그때까지 의사 결정이 없으면 판매된 걸로. 근데 이미 물건은 인도가 됐잖아. 그 상대방이 다 이용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공급이 이제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확정이 되는 때 이제 공급 시기가 되겠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이제 거래 공급 형태별로 다 암기를 하셔야겠죠. 보통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겠는데 좀 특별한 게 있네요. 자, 첫 번째가 현금 판매부터 볼게요. 현금으로 팔았대요. 또는 외상으로 팔았대. 물건 주고 당장 돈 받고 물건 주고 한 달 후에 받고 물건 주고 돈을 나눠서 받아. 할부 판매. 공급 시기를 언제로 할 것 같아요? 물건 다 줬잖아. 인도. 그게 이동이 가능하면 인도되는데 이동이 불가능한 거면 이용 가능하게 된대. 외울 수 있겠죠. 두 번째,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해요. 상품권 판매.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매출을 잡지 않습니다. 그냥 선수금 처리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판매됐다고 보냐면 회계학상으로 저 상품권이 들어와서 물건으로 나갈 때 이때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에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이 되면 언제로 해야 되겠어요? 진짜 물건 줄 때, 인도되는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 있죠. 가공계약이 있었잖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 가공계약에 의한 공급. 뭐가 재화의 공급이에요? 물건 받고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내가 투입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물건 건네주는 거. 이게 가공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건네줘야지. 인도. 되는 때. 네 번째,
반환조건부. 무슨 조건이 붙었네요. 조건부 판매. 반환조건부 또는 동의조건부, 그 밖에 기타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 상대방이 일단 써보고 어떤 동의를 하면 그때 판매가 된 걸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성취되거나 어떤 기한이 딱 끝나면 판매가 되는 걸로 보는 것은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이 되는데, 판매가 확정이 되는 때가 뭐야? 판매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됐다고 똑같겠죠. 판매가 확정되는데,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미 이런 경우는 물건을 다 인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장기 할부 판매. 여기는 그냥 할부예요. 장기 할부. 그 다음에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한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자, 장기 할부 판매의 뜻이 밑에 써 있죠. 장기 할부라는 얘기는 할부를 나눠서 받는데 좀 길다는 얘기죠. 자, 할부가 되려면 지금 돈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돈을 쪼개서 받는 거잖아요. 할부가. 자, 읽어볼게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로, 월 단위로 받거나 연부로, 연 단위로 받거나 그 밖에 할부 방법에 따라 받는 건데 2회 이상으로 분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받으면 이게 할부가 아니지. 최소한 한 번 받고 나머지 한 번 더. 2회 이상이면 2회까지니까. 또는 3번. 이렇게 분할해서 받는데 물건을 준 날로부터, 준 날에 다음 날로부터 마지막 할부금을 받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걸 보고 장기 할부라고 그래요. 그 여기하고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거는 물건을 줄 때 바로 공급 시기니까 인도될 때고, 장기로 받게 되면 대가의 각각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예요. 각각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요거는 상황을 봅시다. 여기도 보면 지금까지 제가 대전제가 뭐였어요? 상대방이 소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건 이미 소비세니까 공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 주고 현금 받고, 물건 주고 외상으로 받고, 물건 주고 나눠서 받고. 예? 상품권은 물건이 간 게 아니잖아. 상품권만 팔았을 때는 상품권과 교환이 됐을 때 인도. 그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하면 가공도 다 눈 이렇게 바늘 깨서 실 깨가지고 인형 만들어서 이렇게 줬을 때, 그래야 상대방이 소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조건부 판매는 이미 물건은 상대방한테 주고 어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만료될 때 판매가 된 걸로 보니까 이미 물건은 넘어가 있고, 그래서 그 기한이 종료돼서 판매가 확정이 됐을 때라고 해야 되겠고, 여기 장기 할부 판매도 잘 보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할부니까 뭐 한 2, 3년 나눠서 받는 거 봅시다. 자,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한 대 사요. 차를 1,000만 원짜리야. 뭐 36개월 할부로 사. 그럼 뭐 한 3년 동안에 그렇죠. 돈 계속 쪼개서 받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대원칙은 차를 이미 줬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럼 상대방이 소비할 수 있는 지위에 와 있지. 이때가 공급 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할부 판매처럼. 근데 이게 좀 기간이 길다고 해서 대가의 각각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이거 좀 애매하다. 자, 이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예외인데,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거야. 자, 이제 차를 한 대 파는데, 이 차가 1,000만 원짜리예요. 장기 할부야. 이렇게 3년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를 그냥 상대방이 소비할 수 있는 지위니까 이때를 공급 시기로 곱자. 그러면 부가세를 100만 원을 바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한테는 돈을 계속 나눠서 받잖아. 이렇게 쪼개서. 근데 이 차를 한 대만 팔면 좋겠는데 차를 한 1,000대 팔아봐요. 차를 1,000대 팔면 여기다 1,000을 붙이면 부가세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00, 1,000억, 10억이잖아. 그죠? 차를, 현대자동차가 뭐 차를 1년에 한두 대 파는 게 아니니까 차를 1,000대 팔아버리면 이 할부금들은 다 이렇게 쪼개서 받는데 부가세는 갑자기 10억을 한꺼번에 내야 돼. 꼭 이 차 회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사용 소비할 수 있는 지위에 와 있으니까 이때를 공급 시기로 가버리면 돈은 나중에 쪼개서 받는데 부가세로 한꺼번에 왕창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지 않냐. 대원칙에서는 좀 어긋나지만 그냥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꼭 현대자동차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 그러면 내가 차를 한번 사봤는데 차를 샀는데 일반 소비자한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다니까 현대자동차에 차를 사면요 일반 소비자한테 생계산을 끊어줘요. 그러면 내가 할부금을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계속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생계산을 끊어줄 수 있겠어? 원래는 그렇게 하라는 거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니까. 근데 그러기에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살짝 넘겨보면요. 뭐가 있냐면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특례라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거 있죠. 아니 첫 번째 거가 아니라 두 번째 거. 두 번째 걸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지금 현대자동차가 차를 할부로 공급했어요. 그럼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가 대원칙이죠. 그런데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공급 시기는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지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잘못 읽었다.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버려요. 여기서 발급해. 그러면 이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원래 장기 할부 판매도 대원칙에 따르면 재화가 이미 인도가 돼서 상대방이 소비할 수 있는 지위에 돼 있으니까 이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나는 부가세하고 할부금을 이렇게 나눠서 3년 또는 4년에 걸쳐서 받고 있는데 이걸 왕창 나보고 지금 다 내라 그러면 부담되지 않냐? 그래? 그러면 너 그냥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대로 해라. 이렇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일반 소비자하고 사업자하고 거래하면 상관없겠는데 소비자하고 거래하는데 계속 달달이 한 명씩한테 세금계산서를 끊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내가 돈을 다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일 때 발급을 해버리면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은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그런 거 물어보실까 봐. 그런데 내가 할부로 샀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차 살 때 한꺼번에 끊어주냐? 특례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를 끊는 시점이 바로 공급 시기가 돼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로 다 발행을 해버립니다. 한꺼번에. 안 그러면 소비자한테 그 많은 사람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다 세금계산서 끊어줘서 어디다 쓰겠어요? 소비자가. 쓸 데가 없잖아.